한강의 자부심. 양쯔강의 물 한 방울조차 못 미친다. 세계 3대 강 중 하나로 꼽히는 그 압도적인 규모를 앞두고 회의실은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다. 단 몇 년의 소규모 경험으로 5,000년 중국 문명의 발상지를 재현하겠다는 도전. 그리고 한 관리의 거만한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던 그 순간, 마치 중국 전역을 뒤흔든 CCTV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처럼 이 충격적이고도 도발적인 현장이 당신의 호기심을 자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역대 시청률로 중국을 놀라게 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침 일찍 저는 양쯔강가에 서 있었어요. 공기는 습기와 화학 물질 냄새로 가득했죠. 이게 지금 제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제 이름은 리안이고 상하이에서 환경운동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매일 이곳에 와서 물 샘플을 채취하고 우리 강이 얼마나 아픈지 확인하고 있었어요. 제 손에 들린 작은 유리병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탁한 물을 채우고 있었죠. 오늘 날짜를 적어서 제 수집 가방에 넣었어요. 이 샘플들은 우리 강의 아픔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나중에 제 노트북에 기록할 숫자와 사실들이 담겨 있었죠. 할아버지는 예전에 양쯔강이 깨끗하고 생명력으로 가득했을 때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저를 무릎에 앉히시고 바이즈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흰 돌고래들이 이 물에서 뛰놀았던 모습을 설명해 주셨죠. 그들은 마치 무용수처럼 움직이고 있었단다. 할아버지는 그 기억으로 눈을 빛내며 말씀하셨어요. 피부는 진주처럼 매끄럽고 하했지. 마치 삶 자체를 축하하듯 공중으로 뛰어오르고 있었단다. 하지만 그 돌고래들은 이제 사라졌어요. 과학자들은 2007년에 이들이 사실상 멸종됐다고 선언했죠. 그때 저는 어린아이였지만 할아버지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목소리에 담긴 슬픔을 기억하고 있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잃은 것 같았죠. 강변을 따라 걸으며 작은 방수 노트에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3년 전 2020년에 강의 이 부분이 화학 오염으로 밝은 빨간색으로 변했었죠. 마치 피 흘리는 상처처럼 보이는 물을 담은 드론 영상이 기억나요. 검사 결과 물에는 사람의 신경과 뇌를 손상시킬 수 있는 위험한 수준의 탈륨, 독성 금속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상류에 있는 금속 공장에서 나온 거였죠. 그날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양쯔강을 구하는데 제 삶을 바치기로 결심했죠. 아침 햇살이 점점 강해지면서 일하는 제 등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어요. 멀리서 몇 척의 어선이 물 위를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죠. 어부들이 저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이제 그들은 저를 알아봐요. 매일 이곳에서 샘플을 채취하고 메모를 쓰고 지역 사람들에게 강의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는 저를 수년간 봐왔으니까요. 양쯔 보존협회에 있는 제 작은 사무실로 돌아와 오늘의 샘플을 조심스럽게 보관했어요. 벽에는 강의 지도와 시간에 따른 오염 수준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붙어 있었죠. 별로 개선된 점이 없었어요. 때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강은 제 영혼의 일부니까요.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동료 지유크의 메시지였죠. 15분 후에 회의 있어. 메시지에 적혀 있었어요. 중요한 소식이야. 회의실에서 지유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광택이 나는 브로셔를 들고 흥분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국제도시강보건 심포지엄이야. 그가 브로셔를 건네며 말했어요. 다음 달에 서울에서 열려. 메인 발표를 봐. 한강의 기적 오염된 수로에서 생태 중심지로. 저는 이상한 관심과 불편함이 섞인 느낌이 들었어요. 관심은 양쯔강을 위한 해결책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이고, 불편함은 심포지엄이 한국에서 열리기 때문이었죠. 저는 몇 년 동안 한국인들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됐어요. 소셜미디어와 CCTV 뉴스 보도의 이야기들이 제 마음속에 중국 방문객들을 냉정하고 비우호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미지를 그려왔거든요. 서울? 저는 목소리를 중립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물었어요. 더 가까운 곳은 안 되나? 한강 복원이 아시아에서 가장 성공적인 강 복구 프로젝트 중 하나이기 때문이야. 지우크가 설명했어요. 그들은 심하게 오염된 강을 사람들이 다시 수영하고 낚시할 수 있는 깨끗하고 건강한 생태계로 변화시켰어. 우리는 그들에게서 배워야 해. 저는 브로셔를 넘기며 깨끗하고 푸른 한강과 강변의 공원들, 야외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의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이 강이 한때 양쯔강만큼 오염되었다는 게 믿기 힘들었죠. 한번 생각해봐. 지유크가 말했어요. 이게 우리 양쯔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정확히 필요한 거일 수도 있어. 그날 밤, 저는 아파트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울행 항공편 정보를 찾아봤죠. 제 손가락이 지금 예약 버튼 위에서 맴돌고 있었고, 제 마음은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불친절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곳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이방인처럼 느끼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선반에 있는 작은 병을 보게 됐어요. 강물이 빨갛게 변한 날에 물이 담겨 있었죠.
그 옆에는 할아버지가 양쯔강 옆에 서서 낚싯대를 들고 웃고 계신 오래된 사진이 있었어요. 그 사진 속에서 물은 깨끗하고 생명력이 넘쳐 보였죠. 저는 지금 예약 버튼을 클릭했어요. 제 편안함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양쯔강은 도움이 필요하고 한국인들이 그들의 강을 치유할 방법을 찾았다면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설령 그것이 제 두려움과 편견에 맞서는 것을 의미하더라도요. 탑승권을 인쇄하면서 서울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궁금했어요. 그것이 양쯔강의 미래에 대한 제 시각을 바꿀까요? 그것이 저 자신에 대한 시각을 바꿀까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살짝 흔들리며 착륙하고 있었어요. 작은 창문 밖을 바라보는데 긴장감에 배가 뭉치고 있었죠. 공항은 마치 거대한 유리 궁전처럼 반짝이고 깨끗해 보였어요. 긴 복도를 걸으면서 배낭끈을 꽉 쥐고 있었죠. 모든 것이 너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여러 언어로 된 안내판이 방향을 알려주고 있었죠. 공항 직원들이 미소 지으며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그들의 친절이 진짜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출입국 심사대에서 한 젊은 여성이 말했어요. 그녀의 영어는 완벽했고 제복은 깨끗했죠. 여권을 건네며 제가 얼마나 불편함을 느끼는지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이 중국인 여행객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떠오르고 있었죠. 그들이 저에게 냉담하게 대할까요? 저를 업신여길까요?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지하철은 빠르고 조용했어요. 창문을 통해 도시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있었죠.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어요. 거리는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대부분 핸드폰을 보며 빠르게 걷고 있었어요.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거나 밀치지 않았죠. 상하이와는 달랐고 이에 대해 어떤 느낌인지 확신이 안 섰어요. 제 호텔은 작지만 현대적이었고 도시가 내려다 보였어요. 짐을 내려놓은 후 일정을 확인했죠. 내일은 한강 프로젝트 본부에서 민준 팀장을 만나기로 되어 있었어요. 오늘은 조금 둘러보고 모두가 이야기하는 이 강을 직접 보기로 했어요. 한강은 넓고 푸르렀으며 서울의 중심을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강 양쪽에는 공원이 있고 조깅하고 자전거 타고 피크닉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아이들은 물 위로 바람을 타고 춤추는 연을 날리고 있었어요. 노인들은 벤치에 앉아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고요. 물은 수영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해 보였어요. 이 강이 한때 양쯔강만큼 오염되었다는 게 믿기 힘들었죠. 저는 노트북을 꺼내서 관찰한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공기는 양쯔강 주변의 화학물질 냄새와 달리 신선했어요. 어디에나 쓰레기통이 있었고 사람들은 실제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었죠. 물에는 떠다니는 쓰레기가 보이지 않았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때 강 근처의 작은 카페를 찾았어요. 안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죠. 한 대학생이 음료를 주문하러 일어나면서 노트북, 휴대폰, 지갑을 테이블에 놓고 갔어요. 그녀는 아무에게도 물건을 지켜봐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도 가져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듯이 걸어갔죠. 저는 놀라움에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아는 대부분의 장소에서는 그런 귀중품이 몇 초 안에 사라졌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 학생이 몇 분 후에 돌아왔고 모든 것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저는 저녁 내내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사람들은 제가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서로를 신뢰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강 프로젝트 본부에 15분 일찍 도착했어요. 건물은 현대적이지만 화려하지 않았어요. 내부에는 강이 오염에서 회복되기까지의 여정을 보여주는 지도와 차트가 벽에 붙어 있었죠. 민준 팀장이 따뜻한 미소와 단단한 악수로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50세쯤 되었고 친절한 눈과 차분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죠. 그는 넥타이 없는 간단한 정장과 편안한 신발을 신고 있었는데 사무실과 야외 모두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먼 길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조심스러운 영어로 말했어요. 우리 강의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네요. 민준 팀장은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벽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그 사진들은 수십 년에 걸친 한강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가장 오래된 사진들은 지금의 양쯔강처럼 더럽고 생명이 없는 강을 보여주고 있었죠. 어두운 물, 도처의 쓰레기, 수면 위에 떠있는 죽은 물고기들이었어요. 우리가 항상 우리 강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민준 팀장이 설명했어요. 수년 동안 그곳은 부끄러운 장소였어요. 산업 폐기물, 하수, 쓰레기의 모든 것이 물속으로 들어갔죠. 아무도 그 근처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상한 감정이 뒤섞이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한국과 그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유지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호기심과 희망이 생기고 있었죠. 그들이 강을 고칠 수 있었다면 어쩌면 우리도 우리 강을 고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준 팀장은 성공 사례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공유했죠. 그는 2021년 강하구
근처에서 물고기가 죽어나간 사건에 대해 말했어요. 그는 각각의 문제에서 어떻게 배우고 계획을 개선했는지 설명했죠.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강둑을 청소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정부와 기술만으로는 강을 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이 자신들에게 속해 있다고 느껴야 해요. 회의 후 민준 팀장은 저를 데리고 강의 여러 부분을 보여주었어요. 우리는 수처리 시설, 생태공원, 시민들이 강 건강에 대해 배우는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했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강을 즐기고 있었어요. 낚시하고 보트를 타고 걷거나 그냥 강둑에 평화롭게 앉아 있었죠. 하루가 끝날 무렵 해가 한강 위로 지고 있을 때 저는 혼자 벤치에 앉아 물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이 수면 위에서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은 피크닉 바구니를 정리하고 있었고 조깅하는 사람들은 제 옆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들의 리듬감 있는 발걸음 소리가 마치 심장 박동 같았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서 제가 본 것과 배운 것을 모두 적었어요. 그리고 잠시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죠. 제 안에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들었어요. 제 편견은 여전히 거기 있었지만 오늘 제 눈으로 본 것들이 그런 편견에 도전하고 있었어요. 진짜 시험은 내일이었어요. 제가 한국 환경 전문가들과 워크숍에 참여할 때였죠. 제가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서 진정으로 배울 수 있을까요? 제가 양쯔강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래 편견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호텔로 걸어가면서 저는 가장 어려운 여정이 국가 간의 여행이 아니라 제 마음속의 장벽을 넘는 여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호텔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어요. 오늘의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었죠. 노트북, 펜, 카메라를 꼼꼼하게 정리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야 했죠. 이렇게 하면 제 생각이 뒤죽박죽일 때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오늘은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어제 민준 팀장과의 투어에서 한국에서 보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것들을 봤어요. 깨끗한 강, 행복한 가족들, 사람들이 서로에게 보여주는 신뢰. 이런 것들은 제가 들었던 이야기나 제 머릿속 그림과 맞지 않았어요. 오늘은 환경 워크숍에서 더 많은 한국 전문가들을 만날 예정이었죠. 설렘과 걱정이 뒤섞여 배가 긴장으로 뭉치고 있었어요. 워크숍 건물은 한강 옆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큰 창문들이 자연광을 들여보내고 강물이 내려다 보였죠. 20명의 환경과학자들과 활동가들이 큰 테이블 주변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방 안에서 유일한 중국인이었죠. 속으로는 물 밖에 나온 물고기같이 느껴졌지만 등을 곧게 펴고 얼굴은 차분하게 앉아 있었어요. 오전 세션은 강 정화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특정 화학물질을 분해하기 위해 특수 박테리아를 사용하고 있었죠. 자연적으로 물을 정화하는 부유 습지도 설계했어요. 양쯔강에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하며 자세한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이런 기술적 해결책은 제 논리적 마음에 이해가 됐죠. 점심시간에 저는 창가 테이블에서 혼자 먹고 있었어요. 2명의 한국 여성이 다가와서 함께 앉아도 되는지 물었어요. 불편한 대화를 준비하며 뻣뻣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그들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양쯔강에 대해 생각이 깊은 질문을 했어요. 한강 정화 초기에 겪었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죠. 저를 깔보거나 다르게 대하지 않았어요. 마치 가치 있는 지식을 공유할 동료, 과학자처럼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오후에는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주제를 논의했어요. 시민 참여였죠. 한국인들은 일상적인 사람들을 강 보호에 어떻게 참여시키는지 설명하고 있었어요. 학교 아이들이 수질을 모니터링하고 동네 단체들이 강둑 구역을 입양해서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었죠. 어부들은 물고기 개체수에서 발견한 변화를 보고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만드나요? 토론 중에 제가 물었어요. 제 마음속에서 타오르고 있던 질문이었죠. 양쯔강은 너무 오염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포기했어요. 친절한 눈을 가진 나이 든 남자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작은 성공부터 시작했어요. 깨끗한 해변 하나, 한 물고기 종의 귀환. 우리는 각각의 작은 승리를 축하했어요. 사람들은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기 위해 진전을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의 말이 돌처럼 저를 강타했어요. 중국에서는 대규모 정부 프로젝트와 첨단 기술에 집중하고 있었죠. 우리는 작은 승리를 축하하지 않아요. 일반 사람들을 충분히 참여시키지 않고 있었죠. 워크숍이 끝난 후 저는 강둑을 따라 혼자 걷고 있었어요. 저무는 해가 물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저녁이 다가오는데도 가족들은 여전히 공원을 즐기고 있었어요. 노인들 한 무리가 나무 아래에서 태극권을 연습하고 있었죠. 그들의 느리고 흐르는 듯한 움직임이 저에게 물을 떠올리게 했어요. 벤치에 앉아 물가에서 오리에게 먹이를 주는 어린 소녀와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소녀의 웃음소리가 물 위로 퍼지고 있었죠. 아버지는 눈에 사랑이 가득한 채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깨끗한 강가에서의 이 단순한 기쁨의 순간이 갑자기 제 눈에 눈물을 가져왔어요.
아이들이 양쯔강을 따라 이렇게 웃는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족들이 깨끗한 물가에서 피크닉을 즐긴다면? 세대가 건강한 강을 통해 연결된다면? 3년 동안 저는 물 샘플을 수집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의에 참석해왔어요. 양쯔강의 문제를 머리로는 접근했지만 아마도 마음으로는 충분히 접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강이 깨끗한 이유는 좋은 기술이나 정부 정책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깨끗했죠. 그들은 강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보호하죠. 어둠이 내리면서 도시의 불빛이 강의 별처럼 반사되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글을 쓰기 시작했지만 평소처럼 과학적인 메모가 아니었어요. 감정에 대해 쓰고 있었죠. 희망에 대해, 연결에 대해. 양쯔강이 단지 기술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랑받을 가능성에 대해 적고 있었어요. 젊은 커플이 손을 잡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한 노인이 천천히 다리를 건너며 물을 바라보기 위해 멈췄어요. 조깅하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저에게 고개를 끄덕였죠. 각자가 이 강과 자신만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그저 도시를 흐르는 물로 강을 보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 기억, 미래의 일부로 보고 있었죠. 눈을 감고 치유된 양쯔강을 상상해 보려고 했어요. 단지 물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강 사이의 관계가 다시 온전해지는 것을요. 한국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내 안에서 무언가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벽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있었죠. 중국과 한국 문화 사이의 벽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것도 일어나고 있었지만요. 아니, 이것은 제 분석적인 마음과 감정적인 마음 사이의 벽이었어요. 저는 항상 문제를 제가 가진 과학자로서의 방식으로 접근해 왔어요. 데이터 수집, 결과 분석, 해결책 만들기. 하지만 강은 단지 과학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우리 지역사회의 살아있는 부분이었어요. 우리 영혼의 일부였죠. 내일, 저는 다시 민준 팀장을 만날 예정이에요. 그는 제가 시민 강 모니터링 그룹에 참여하도록 주선했어요. 일반 시민들이 한강을 어떻게 돌보는지 볼 예정이었어요. 한국 시민들과 가까이 일하는 것에 대해 긴장하고 있었죠. 오래된 편견들이 여전히 제 귀에 속삭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다른 목소리도 있었어요. 호기심의 목소리와 어쩌면, 정말 어쩌면 작은 희망의 씨앗이었죠. 저는 일어서서 흐르는 강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양쯔강을 치유하는 답은 물 처리, 시설이나 정부 정책에만 있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것은 강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먼저 제 마음 깊숙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어요. 아침 공기가 제 얼굴에 상쾌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한강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오늘은 시민 모니터링 그룹에 참여할 예정이었어요. 제 손은 노트북을 꽉 쥐고 있었죠.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일반 한국 시민들과 몇 시간을 보낸다는 생각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그들이 저를 받아들일까요? 그들이 저를 판단할까요? 이런 질문들이 마치 가을 바람의 나무숲처럼 제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어요. 약 15명의 사람들이 강가 근처에 모이고 있었어요. 그들은 간단한 수질 검사 키트와 노트북, 카메라를 들고 있었죠. 모두 한강 로고가 있는 파란색 조끼를 맞춰 입고 있었어요.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로 보였어요. 학생, 회사원, 할아버지 할머니, 심지어 몇몇 아이들도 있었죠. 민준 팀장이 그들과 함께 서서 저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분은 상하이에서 오신 리안입니다. 민준 팀장이 말했어요. 양쯔강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 커뮤니티 프로그램에서 배우고 싶어 하십니다. 그룹은 미소와 작은 인사로 저를 환영했어요. 한 할머니가 저에게 파란색 조끼를 건네주셨죠. 그것을 입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그들 중 하나인 척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조끼가 제 어깨에 놓이자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소속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죠. 그룹은 둘씩 짝을 지었어요. 저는 지훈이라는 대학생과 짝이 됐는데 그는 중국어를 조금 할 줄 알았어요. 그는 물에서 여러 화학물질을 어떻게 검사하고 그 결과를 휴대폰의 공유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는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매주 시민들이 강을 따라 같은 지점을 확인하고 있었죠. 그들은 수년 동안 이렇게 해오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회사들이 관리들이 지켜보지 않는 밤에 폐기물을 버렸어요. 지훈이 작은 튜브에 물을 모으면서 설명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강을 사랑하는 수천 명의 시민들에게서 숨을 수 없죠. 우리는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 얕은 물로 걸어 들어갔어요. 차가운 물이 신발을 통해 스며들고 있었지만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들의 방법을 배우는 데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방법은 간단하지만 효과적이었어요. 조금만 훈련하면 평범한 사람이라도 이런 검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정오에 그룹은 강가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모였어요. 그들은 직접 만든 음식, 주먹밥, 김치, 그리고 달콤한 부침개를 나누고 있었죠. 한 노인이 저에게 뜨거운 차가 담긴 보온병을 건네주셨어요. 우리가 먹는 동안
그들은 양쯔강에 대해 물어봤어요. 저는 강의 길이와 중요성,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제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보여줬죠. 그들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당신의 강은 우리 것보다 훨씬 더 크네요. 중년 여성이 말했어요. 하지만 모든 강은 그것을 돌보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녀의 단순한 말이 제 마음 깊숙이 와닿았어요. 양쯔강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하는 과학자, 정부 관리, 환경단체가 있어요. 하지만 매주 물을 검사하는 수천 명의 일반 시민들이 있나요? 아이들을 데려와 강에 대해 배우게 하는 사람들은요? 강이 자신들에게 속해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요? 점심 후, 우리는 근처 초등학교를 방문했어요. 교실에서 아이들은 강 생물에 대해 만든 포스터를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들은 한강으로 흘러드는 작은 개울을 입양했다고 했죠. 매달 그들은 개울 둑을 청소하고 물을 검사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어린 시절부터 강 보호가 교육의 일부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하루가 끝나갈 때 예상치 못한 형태로 제 시련이 찾아왔어요. 민준 팀장이 그룹의 마무리 모임에서 제 생각을 나누어 달라고 초대한 거예요. 갑자기 모든 편견과 의심이 파도처럼 저를 덮쳤어요. 이 나라에 대해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 모든 것을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걸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까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15개의 얼굴이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상하이에서는 양쯔강을 위한 첨단 기술과 정부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보다 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오늘 저는 더 강력한 것을 봤어요. 강과 연결된 마음이요. 잠시 멈추고 다음에 올말을 위한 용기를 모으고 있었어요. 고백할 게 있어요. 저는 마음속에 편견을 품고 한국에 왔어요. 한국 사람들이 냉담하고 불친절하다는 이야기, 특히 중국 방문객들에게 그렇다는 이야기를 믿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저에게 오직 친절함과 강에 대한 열정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은 강을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말이 멈출 수 없이 쏟아져 나왔어요. 제 뺨은 부끄러움으로 붉어지고 있었죠. 그들의 눈을 마주칠 수 없어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침묵이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졌지만 아마 몇 초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때 침묵을 깨는 소리가 들렸어요. 부드러운 박수 소리였죠. 고개를 들어보니 저에게 파란색 조끼를 주신 할머니가 보였어요. 그녀가 박수를 치고 있었죠. 다른 사람들도 그녀에게 동참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가 아닌 오직 제 솔직함에 대한 감사만 보이고 있었어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강을 바꾸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민준 팀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둘 다 용기가 필요하죠. 나중에 석양이 한강을 금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이고 있을 때 민준 팀장이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그것은 한강의 물과 모래, 그리고 작은 나무 씨앗이 담긴 유리병이었어요. 모든 보건 프로젝트에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깨끗한 물, 안정된 터전, 그리고 새 생명. 마음을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라져가는 빛의 유리병을 들어 올려봤어요. 안에는 단지 강의 물질뿐만 아니라 제가 배운 것의 본질이 담겨 있었어요. 진짜 오염은 강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있었어요. 진짜 복원은 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편견을 걷어내는 것이었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이제 양쯔 르네상스라고 부르는 계획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단지 물처리 시설과 오염 통제만이 아닐 거예요. 시민 모니터링 네트워크, 학교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사회 참여를 포함할 겁니다. 여기서 본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는 모든 것들이요. 유리병이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램프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안에 있는 씨앗은 가능성으로 빛나는 것 같았죠. 내일 저는 단지 기술적 지식뿐만 아니라 훨씬 더 소중한 것, 강 복원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상하이로 돌아갈 거예요. 제 가장 큰 시련은 한국 시민들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의 편견을 마주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제 가장 큰 보상은 제가 수집한 데이터가 아니라 제 안에서 시작된 변화였어요. 비행기가 서울 위로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얼굴을 창문에 바짝 대고 있었죠. 한강은 아래 도시를 가로지르는 파란 리본처럼 보이고 있었어요. 한국이 점점 작아지는 동안 저는 주머니 속의 유리병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한강의 물과 모래, 그리고 씨앗이 담겨 있었죠. 이것이 이번 여행에서 가져온 가장 소중한 기념품이었어요. 상하이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제 마음이 달라진 걸 느끼고 있었어요. 마치 편견으로 가득 찬 여행 가방을 가지고 떠났다가 이제는 절반만 채워진 채로 돌아오는 것 같았죠. 옛날 감정들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그저 새로운 감정들, 존경, 희망, 가능성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준 것뿐이었죠. 공항을 나오자 상하이의 익숙한 냄새가 저를 반기고 있었어요. 공기는 습기와 길거리 음식 냄새로 무거웠죠. 멀리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리고 있었어요.
이곳은 모든 문제와 아름다움을 가진 제 고향이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제 안에서 새로운 결심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제가 배운 것을 양쯔강에 가져갈 준비가 됐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양쯔 보존협회의 작은 회의실에 서 있었어요. 동료들이 테이블 주변에 앉아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짓고 있었죠. 지유크는 격려하듯 미소 짓고 있었어요. 여행에 대한 발표를 준비했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자 긴장되고 있었어요.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들이 수처리 기술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이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강의 사진들을 보여주며 시작했어요. 깨끗한 물, 강변을 즐기는 가족들, 생동감 넘치는 생태계, 한국인들이 사용한 기술적 해결책을 설명했죠.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이 부분은 쉬웠어요. 그리고 나서 깊은 숨을 들이쉬고 더 어려운 교훈들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한국 아이들이 어린 나이부터 강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 일반 시민들이 매주 수질을 검사한다는 것, 강이 정부나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한강이 복원된 것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연결됐기 때문이에요. 제가 설명했어요. 그들은 단지 물만 고친 게 아니라 강과 지역사회 간의 관계를 재건했어요. 저는 양쯔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을 공개했어요.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첫째, 강을 따라 정기적으로 수질을 확인할 시민 모니터링 팀. 둘째, 아이들에게 강의 역사와 생태계를 가르치는 학교 프로그램. 셋째, 빠르게 눈에 보이는 개선을 보여주는 소규모 복원 프로젝트. 넷째, 오염을 줄이기 위한 지역 기업과의 파트너십. 몇몇 동료들은 회의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있어 보였죠. 변화는 한 번의 회의로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이 긴 여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후 몇 주 동안 저는 첫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 쉴 새 없이 일했어요. 우리는 상하이 근처의 작은 양쯔강 지류를 선택했어요. 심하게 오염되었지만 개선점이 눈에 보일 만큼 작은 곳이었죠. 지역 주민들을 모집하고 수질 모니터링 훈련을 시키고 첫 번째 정화의 날을 조직했어요. 정화의 날 아침, 아무도 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도착했어요. 아이들을 데려온 가족들, 대학생들, 노부부들이었죠. 그들은 장갑을 끼고 강둑을 따라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열정은 제가 만났던 한국 시민들을 떠올리게 했어요. 한 어린 소녀가 물속에서 플라스틱 병을 발견하고 재활용 봉투에 넣기 전에 아버지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녀의 단순한 행동이 제 눈에 눈물을 가져왔어요. 이렇게 변화는 시작돼요. 한 아이가 강의 작은 부분을 돌보는 법을 배우는 것으로부터요. 해질녘, 저는 혼자 양쯔강 가장자리로 걸어갔어요. 넓은 강이 제 앞에서 힘차게 흐르고 있었고 그 물속에 우리나라의 역사와 미래를 담고 있었죠.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유리병을 꺼내어 강가에 무릎을 꿇었어요. 조심스럽게 유리병을 열고 그 내용물 한강의 물, 모래, 그리고 작은 씨앗을 제 손바닥에 부었어요. 물이 양쯔강으로 떨어지게 했죠. 모래는 강변을 따라 뿌렸어요. 마지막으로 작은 씨앗을 강가의 촉촉한 흙에 심었어요. 이것은 시작일 뿐이야. 강에게 속삭였어요. 우리는 갈 길이 멀어. 그 씨앗은 자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양쯔강이 치유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제 편견이 완전히 사라지는데도 그만큼 오래 걸릴 수 있고요. 하지만 여기 서서 물에 반사되는 첫 별들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희망이었죠. 이제 저는 강을 치유하는 것과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같은 길을 따른다는 걸 알고 있어요. 둘 다 인내, 끈기, 그리고 사랑이 필요해요. 한국으로의 여행은 가장 강력한 변화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정부 사무실이나 과학 실험실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서요. 양쯔강 위로 어둠이 내리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계속해서 물 샘플을 수집하고 과학 보고서를 쓸 것이지만 사람들이 우리 강과 다시 연결되도록 돕고 단지 자원이 아닌 우리의 공유된 이야기의 일부로 보도록 노력할 거예요. 양쯔 르네상스가 시작됐어요. 강에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저 자신 안에서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